정말 이 암컷 발언 때문에요. 다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강욱 이 막말꾼이요. 이전에도 암컷 발언을 했었습니다. 예, 2월달에. 예. 그런데 이번에 암컷 발언이 민영배 그 출판 기념회에서 하면서 더 부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진짜 입에 담지 못할 발언들이 재조명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암컷은 뭐 우리 이야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일단 놔두고 재조명하는 의미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짤짤이 발언. 예, 짤짤이. 그게 짤짤이 아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국민들은 똥을 뭐 먹어봐야 이게 된장인 줄 아느냐. 국민들 똥 먹는 국민들.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한테 깐족된다. 그리고 이전에도 저 암컷을 보호하는 데만 여념이 없다. 뭐 이런데 그냥 막말 쏟아내는 막말 제조기. 이제 거짓말 제조기를 넘어서 이제 막말 제조기까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암컷 발언에 대해서 저는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그 패널들이 많이 안 하시는데요. 그 현장이 그 출판 기념회잖아요. 예, 민흥배. 탈당의 정치. 출판 기념회 제목이 탈당의 정치예요. 한 놈은 탈당 미화하고 앉아있고, 한 놈은 거기 앉아가지고 암컷 이야기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한 놈은 금수입니다. 그 놈이 금수 이야기했던 놈이에요. 금도를 넘으면 금수죠. 그 셋이 앉아가 박수를 치고 있어요. 금도를 넘은 금수 그룹이 이게 바로 동물농장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앉아서 박수 치고 있었던 그 개딸들은 뭡니까, 그러면? 암컷이니까, 개딸이니까, 암캐들입니까, 그러면? 본인 논리대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의 지금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최강욱이가 어떤 자냐면요. 이자가 이제 그 서울국대 조국 제자인데, 근데 이 사법고시를 계속 보다가 떨어졌어요. 그때 군법무관 시험 됐는데, 커트라인이 이제 군법무관하고 사법고시 같이 볼 때는요, 10점 정도 차이나, 10점.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공부를 못해서 군법무관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조국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입니다. 부인이 처남하고 이게 재산 문제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최강욱이가 부인 정경심의 변호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집사 변호사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이 민정수석할 때 비서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자가 이제 그 조국이 그 인턴 허위 있잖아요. 이걸 써줘가지고 이게 배지가 대법원에서 날라갔던 이런 자입니다. 근데 오늘 민주당에서 6개월 정지를 했는데, 아니 어차피 이게 몇 년간 출마도 못하는 놈 6개월 정지하면 뭐합니까? 영구 제명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이게 민주당이 저번에 그 짤짤이 발언 있잖아요. 이것도 원래는 쌍디귿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그 자유행위를 하는 이런 게 발언이란 말이에요. 정말 근데 경망스러워요. 그때도 6개월 정지인데 재심해가지고 아니 제대로 지금 징계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도부가 최강욱만 징계해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동조했던 민흥배, 그다음에 남양주의 김용민, 이 자들이 이게 다 비호하고 있잖아요. 이 자들도 이게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최강욱 이야기하면 제 조상규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자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발 사주 사건이 그 단어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피고발자가 최강욱이에요. 그 최강욱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팟빵 TV인가 여기 나와가지고 나는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진실한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을 한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고발장 그 초안을 당에서 받아가지고 완성을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 넣은 거, 그게 고발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강욱 문제예요. 그래서 최강욱 때려잡으려고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하고 둘이서 상의를 해가지고 엄청 6개월 그 공소시효 만료되는 그날까지도 열심히 스터디를 하고 준비해가지고 공소시효 만료 3시간 전에 이성윤 그 나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요 끝내 사인 안 해주려다가 사인해가지고 기소된 사건이 고발사주 사건이고, 그게 바로 최강욱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초기서부터 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고발사주로 저희 사무실 압수수색하고요, 제 핸드폰 압수수색해서 뺏어가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이번에는 손준성 차장 탄핵하겠답니다. 손준성 사장 그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한 누명 다 밝혀져서 지금 검찰 내에서 승진했어요. 차장 승진했잖아요. 근데 그게 고발 사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요
제가 지금 고발한 그것도 항소심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배지가 떨어졌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사법부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이 사람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판단이 끝난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배지가 떨어지니까 거의 금수의 얼굴을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마구 부르짖는 겁니다. 왜? 이제 배지 떨어졌겠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닙니까? 그리고 당원권 정지? 말씀 너무 잘하셨는데요. 아니 어차피 국회의원 출마도 못하는 거 6개월 정지하면 뭐합니까? 사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관이 최강욱이가 또 김건희 여사한테만 뭐 설치는 않컷 이게 아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도요. 예. 그때 사회 보는 사람이 아니 술도 안 드시는데 너무 과격한 말씀 아니냐. 이렇게 사회자가 최강욱이한테 제지를 하니 최강욱 이자가 한 말이 윤석열 대통령 깐 거예요. 뭐 어떻게 갔냐. 할 줄 아는 게 술 먹는 그 뿌린 놈보다 내가 낫지 않냐. 윤석열 대통령 보기에 할 줄 아는 게 술 먹는 그 뿌린 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 말종도 이런 말종이 없는 거예요. 말종이 뭐 지금 이게 일반 옛날처럼 뭐 국가 원수 모독은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모욕죄입니다. 모욕죄. 이 정도면 저는 진짜 이게 사법 처리를 또 해야 된다. 네. 이게 대통령 보고 할 줄 아는 게 술 먹는 그 뿌린 놈이라고요.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고요. 저는 이 최강욱이 있잖아요. 이자가 이제 뭐 저로서는 저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이제 최강욱한테 감사표를 주고 싶어. 왜냐하면 이게 이런 말 한마디가 100만 표를 좌우합니다. 지금요 옛날 말에 그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데 요즘 여기 정치에서는 말 한마디로 100만 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옛날에 정동영이도 노인들 집에 시시라 이래가 이게 얼마나 이게 역풍이 불었습니까? 저는 뭐 최강욱이 밉지 않다. 계속 너 난리치라. 이렇게 칠수록 중도의 민심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제 여성표까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아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때 그 김어준하고 그때 뭐 김영민하고 했던 거 뭡니까? 거기서 막 그 이상한 발언해가지고 총선에 영향을 엄청 미쳤지 않습니까? 자, 최강욱 발언 중에요. 재미있는 부분 몇 가지 또 찾아냈습니다. 그 본인이 뭐 대검 강당에다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권력자가 됐으면은 그 권력자로서의 그런 뭐 표를 내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막 재조명하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자기가 한 말이 자기한테 해당되는 말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배지 달고 권력자로서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한테 깐족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실실 쪼개면서 그렇게 하는 게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권력을 향유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일찌감치 자격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 뭔가 사법시험에 대해서 뭔가 열등의식이 있어요. 왜냐면 그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폄하 발언할 때도요. 뭐 고시 하나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서울대 법대 애들은 뭐 천박하다? 지도 서울대 법대 안 나왔어요? 그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뭔가 사법고시 출신에 대한 고시 출신에 대한 그 고시 출신을 막 까더라고요. 고시 출신으로서 나는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최강욱 의원도 그렇고 고시로 재미 다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재미 다 보시고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뭐 고시 출신은 천박하다? 정말 저런 이중성, 저런 위선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아까 그 나는 꼼수다 김용민 예. 이자는 이제 그 미국의 국무장관 라이스 국무장관을 강간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국무장관을 일국의 미국의 국무장관이면 국가원수급입니다. 그러게 강간해야 된다. 이게 역대급 김용민이 막말이었고요. 근데 최강욱이가 뭐 콤플렉스는 있는데요. 최강욱보다 공부 더 못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조국입니다. 최강욱은 법무관 시험에 붙었지. 조국은 붙은 게 없어요. 조국이 사법고시 다 떨어지고 붙은 시험이 뭐냐고. 하다못해 정당방위 개념도 제대로 그때 오상방이 몰랐다.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강욱이는 법무관이라도 붙었지. 조국이는 뭘 붙었냐고. 실력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왜 우리한테 도움되느냐. 막말 3종 세트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게 최강욱이 때문에 여성표 달아나죠? 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노인 비하 발언이 김은경. 예. 김은경이 혁신위원장 뭐라 했냐? 남아있는
기대 수명만큼 표를 차별하자. 그러면 이게 연세가 8, 90 된 분은 몇 년 못 사니까 표가 없는 거야. 이거 노인들이 폭발했습니다. 그때 대한노인회장이 뺨을 막 그냥 그때 기억나잖아요. 사진에 뺨을 사진에다 쳤죠. 때리버리는. 근데 앞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요. 면접에서 이렇게 했죠. 그게 그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 다 달아났죠. 네. 그다음에 청년 비하 보세요. 송영길 이자가 아니 한동의 어린 놈이 건방진 놈 50이 됐는데 어린 놈이래. 그리고 이게 이번에 그 청년 플랜카드 붙인 거 봤죠? 청년 플랜카드. 아니 너 청년들 경제도 모르는데 돈만 벌고 싶어? 너 정치도 모르는데 이러면서 정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래가 이게 청년을 비하했잖아요. 결국 저는 이번에 막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인들, 어르신들 비하해서 달아났지. 그 다음에 청년들 비하해서 달아나지. 이제 여성까지 달아나면 민주당은 이게 딱 586 주사파 그 5, 60대 남성 있잖아. 요거밖에 안 남지 않냐. 저는 뭐 우리한테는 아주 저는 고마운 일이다. 정말 진짜 옆에 있으면 제가 최강욱이 술 한잔 주고 싶다니까 폭탄주? 왜 때립니까? 한 번 말할 때마다 100만 표를 우리한테 갖다 주는데 술 한잔 올리고 싶다니까? 맞습니다. 지금 청년표를 좀 더 달아나게 할 만한 팩트들을 좀 더 전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 놈 이거 갖고는 이 청년들의 마음이 많이 돌아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민주당이 청년 정치로 장사해 먹었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얼마만큼 속았는지를 또 아셔야 돼요. 자, 이번에 예산 갖고 장난질한 거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예산 갖고 무슨 장난질 했냐? 지금 거의 대선 불복 수준입니다.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민주당이 자기네들 정책에다가 예산 다 몰아넣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하겠다는 예산 다 깎아가지고 아니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낸 것까지 전부 다 깎아가지고요. 아무것도 두 손 두 발 다 잘라놨어요. 그럼 대통령이 왜 필요해? 너희들이 대통령 선거를 해서 너희들이 대통령 해먹어야지. 지금 정부가 예산이 다 끊어졌는데요. 그중 청년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청년 일자리 예산 80%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일 경험 지원 예산이라고 이 2천억짜리가 있었어요. 이거 전부 다 완전히 전액 삭감됐습니다. 완전 민주당 단독으로 다 처리를 했고요. 심지어 순직 군경 자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거 6억짜리입니다. 이거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런 거는 국민들이 아셔야 돼요. 청년들이 아셔야 돼요. 이놈들이 막 입으로는 민생, 입으로는 국민 외치지만 돌아서면요. 어쨌든 이 윤석열 정부를 스크래치 내기 위해서 청년이 죽어 나자빠지든 원전이 죽어 나자빠지든 무조건 정부의 스크래치를 내는 겁니다. 지금 원전 관련된 지금 원전 회복하려고 인수위 때부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가. 사우디 가가지고 원전 다시 수주하고 그거를 원전 예산 싹 다 삭감하고요. 이놈 뭐 이재명 뭐 지역 상품권 예산에다 7천억 넣어놨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러분들 중요한 거 아시죠? 우리 지금 K방산으로 지금 우리나라 향후 먹거리입니다. K방산이 잘 되려면 한국우주청에서 인공위성 쌓아가지고 K방산 무기들을 움직여줘야 돼요. 항공우주청도 안 만들어줍니다. K방산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지. 우리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를 흠집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힘들게만 하면 국민들이 죽든 살든 우리 상관없다. 이게 민주당의 행태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한 놈을 더 까야 되는데 그 자리에 네. 그 자리에 강 기자가 왔어요. 근데 이렇게 그 설치는 앙컷 이렇게 막 했더니 강 기자가 이게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 이렇게 웃고 박수 치면서 이게 잘한다고 이게 강기정인데 이자가요 라임 있잖아요. 라임에 그 김봉현 회장 돈 받은 게 맞거든요. 근데 청와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냐는데 돈은 종이잖아요. 얼마든지 5천이든 1억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뭉개버렸잖아요. 그때 추미애가 수사를. 이 강기정이 이자가 이게 흉악한 자입니다. 이자가 그 문재인가 버린 게 있잖아. 북한에서 준 거 사료값 아깝다고 안 키운 게 있잖아. 예. 이걸 광주에서 키우거든요. 이것도 이게 광주 시민 돈으로 문재인가 해야 될 걸. 그 개도 키우고요. 가장 저는 강기정이가 문제가 바로 정률성입니다. 정률성 이게 기념관을 만들겠다. 완전히 그 북한의 작곡가 있잖아요. 네. 이런 반국가 행위를 하는 이게 강기정인데 이자가 이게 어제 그런 자리면 제질해야지. 거기 웃으면서 박장대소하고 손뼉치고 저는 이자도 반드시 심판하고 다시 라임 수사는 제대로 다시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문재인은 그러면 걔를 버려놓고 왜 걔 사진은 계속 찍어 올리나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현장의 분위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냐, 누가 앉아 있었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 옆에 그 우리 금수 김용민 앉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출판 기념회 주인공이 민영배예요. 탈당의 정치 민영배. 근데 민영배 박수 치고 좋다고 누구 하나 만류하는 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발언을 해도 밑에서 와 잘한다 잘한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우리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게 있답니다. 관중들이 그렇게 환호를 하면 그냥 완전 비이성적으로 변해가지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막 쏟아낸답니다. 이 이성을 상실해가지고 균형 감각을 완전히 잃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처럼의 이 사람들은요 국민도 안중에 없고 나라도 안중에 없습니다. 그저 자기네들한테 열광하는 이 개딸들이 좋아하는 말만 그리고 대통령한테 내려가세요. 악수 청하는데 내려가세요. 금수 같은 짓 하잖아요. 그러면 개딸들이 아이고 잘한다 이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또 철험의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 변호사. 철험의 전문 변호사 아닙니까? 여기 저는 이야기하죠. 철험의 우리 양이원영 그 여성 의원님, 이재정 여성 의원님, 암캐 발언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본인들도요. 자, 암캐가 해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강욱 해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냥 암캐가 아니고요. 설치는 암캐가 암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설치는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같은 법조인끼리 조금 이야기하자 이거죠. 자, 설치는이 직장이 있다는 뜻인가요? 정치행위를 한다는 뜻인가요? 외부에서 뭐 활동을 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정치하는 여성, 일하는 여성은 설치는 암캐인가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은 설치는 암캐에 가까울 수 있잖아요. 이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박원순이가 완전히 그냥 성추행 이래가지고 극단적인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때 피해 여성 보고 남인수나 여러 개 국회의원들이 뭘 했습니까? 피해 호손이다. 피해자가 아니다. 피해 호손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했잖아요. 네. 이 민주당 여성 의원들 왜 지금 침묵합니까? 입장을 밝혀보라고요. 민주당 여성 의원들 왜 침묵하느냐고. 이 최강욱의 발언에 침묵은 동의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평소에는 뭐 매일 성인지 감수성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핫떠드는 이자들 정말 이게 비겁한 자다. 위선자죠.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일부를 보니 그래도 이게 저는 세 명은 박수 치셔야 된다니까요. 김용민, 그래 민영배 책 제목을 그 앞에 위장은 뺐더라고. 위장 탈당이 정치라고 해야지만 그냥 탈당이 정치가 뭐야? 위장 탈당이 정치지. 네. 민영배, 김용민 탄핵 운운한 김용민. 네. 그다음에 최강욱이 정말 세 명 합쳐에게 300만 표는 왔다. 제가 아까도 술 한잔 주고 싶지만 한 번에 우리 박수 한번 치시고. 아, 너무 야, 감사합니다. 잘한다 잘해. 너무 최강욱이 감사해요. 진짜 계속해. 계속하세요. 어차피 너는 베리몸 아니야. 이미 베리몸이야. 어차피 뭐 6개월 정지나 어차피 5년간 못 노잖아. 집행유예면 네. 계속 달리면서 네. 이렇게 막말해주면 뭐 총선에 저는 아주 청신하고 한다. 이래 봅니다. 저는 300만 표에 50만 표짜리 우리 양이원영 의원이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이분은 제가 유심히 봤어요. 환경운동가라는데 머리는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제 늘 국회에 나와서 저분은 뭔가 왜냐면 한동훈 장관도 설명하는데 거기서 야유 보내고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제가 방송 데뷔했던 게 김남국 코인쟁이 때문에 제가 방송 데뷔했잖아요. 그런데 코인쟁이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민주당이 굳이 윤리적일 필요가 있나요? 우리 진보 세력이 윤리적일 필요가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나요? 이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게 대한민국 현역 국회의원이 도덕적인 필요가 있나요? 라는 말을 한 게 저 사람이 좀 머리가 이상하다. 저런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 저런 가치 기준을 가진 사람이 어찌 국회의원이나 결국 엊그저께도 또 하나 안타 하나 때렸더라고요. 뭐냐면 한동훈 장관을 폭망할 거래요. 그래서 뭘로 폭망할 거냐 했더니 최재형 감사위원장처럼 폭망할 거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최재형이 폭망했어요? 아니 대통령 안 하고 종로 국회의원 하면 폭망한 거예요? 대한민국 종로 현직 국회의원이 폭망한 자리예요? 이 사람의 어법은 뭔가 외계 어법을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활동 많이 해줘야 50만 표 또 옵니다.
아, 그럼요. 예. 제가 이제 항상 방송할 때마다 최강욱이나 민영배나 김용미 이자들에게 아버지 망신시키는데 성이 다 아버지만 있잖아요. 그렇죠. 양이원영에게 아버지 엄마 동시에 망신시킨다. 아니 양씨하고 이씨 엄마 아버지 성을 두 개 따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동시에 망신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방송한 적 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니 하나만 더. 예 하나 더 하세요. 철험회에 제가 좀 친분이 있는 분이 계신데 요 서초회동에 계시다가 그 국회의원 되셨는데 이재정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비례대표 때는 엄청 열심히 황교안 대표 무릎 뜯어가지고 막 저기 지역구 갔거든요. 근데 안산인가 이렇게 심재철 의원 민원회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신기하다. 비례가 지역구 가서 성공하기도 힘든데 딱 지역구 가고 나서부터 조용해. 철험했는데 조용해요. 그래서 저분이 왜 조용할까 생각했거든요. 자기보다 더 심하거든 이게. 여기 괜히 같이 갔다가 자기도 이게 침몰하는 배에 한 배 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재정 의원이 약간 거리를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